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소득 증가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건대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81.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84.5와 직전월진 84.1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지난달 49%에서 58%로 늘어나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건설업체들의 주택 건설이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3.2% 증가한 연율 107만 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문가 예상치인 9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수요를 가늠하는 주택 허가 신청은 전월 대비 8% 증가한 10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겨울이 지나면서 주택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와 실업률 등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에 근접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 관련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960년 이래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 등에서 정책 목표치에 가장 근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장기화된 한파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부진했으나 앞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기술에 대한 상호 특허 전쟁을 끝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이날 모든 특허 소송을 중단하고 특허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상호 라이선스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가 애플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 사이에 일고 있는 적대 관계의 완화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며 등락을 거듭했지만 사흘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올랐는데요.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27% 올랐고 S&P 500은 0.37%, 나스닥은 0.5%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와 S&P 500은 내리고 나스닥 상승 이어가면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영국이 0.2% 올랐고 프랑스도 0.26% 올랐지만 독일 증시는 0.28% 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마감하기도 했죠. 기관의 매도에도 외국 매수가 뒷받침되면서 코스피는 연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많은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시장 어떤 방향성 보일지 잠시 후에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업 여러분, 그리고 각 본주민 여러분, 국내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가 지난 한 주 시장 예상 대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201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도 양원 흐름 보였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 점검과 이번 주 전망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나라 장이 웹도덕 현상 여러 이야기하는데 참 청개구리 같아요. 글로벌 증시가 4일 연속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또 4일 연속 떴습니다. 떠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3피아가 유행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3피아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관피아, 여러분 아다시피 공무원 하다가 다른 데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관피아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하는데 공무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뛰는데 한 달에 500만씩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관피아가 이제 진짜 유행이고요.
두 번째는 군 피하랍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군에서 장교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 테니스나 치고 골프나 치고 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하가 군 피하인데 최고의 첫 번째 피하는 원 피하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텔레비에 푸디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많은데 많아요. 그 중에 원피아들이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원피아, 관피아, 군피아 이 3대 피아들은 지구를 좀 떠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피아, 관피아, 군피아들은 빨리 척결을 하고 대통령도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여러분 전고점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주가가 빠지면서 그 전날 미국이 거의 1% 정도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뛰었죠. 뭐라고 지금 그 모든 방송이나 언론들 보면 증권이 왜 뜨는지를 아무도 봅니다. 뜬다고 이유를 갖다 붙여대는 게 이제 육사 선거 6월 4일날 선거 때문에 그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 창구로 해서 주식을 산다. 그 이야기 외에는 기가 차는 거죠. 뭐냐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4일 연속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4일 연속 떴다. 이것도 많이 떴죠. 큰 폭이 떴는 거는 이유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원화 강세 이런 거 좋은 나쁜 거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그 강한 부분, 주가에 대해서 세가 되는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화 강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의 폭락, 그다음에 이제 엔달러 국고채 이런 부분도 전부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왜 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선거 때문에 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 옵션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자체가 여러분 지금 그 512평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512평의 그 이탈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장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 누가 땡기든지 MACD가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 이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 나기까지는 주식 자체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조정 이후에 계속 되들론이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떠가지고 여러분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세는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지만 쉽게 하지만이라는 것은 부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사 돈 먹는 장이냐? 주가가 떴는데도 돈만 먹으면 괜찮지만 주가가 떴는데 속된 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띄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도 금요일도 했죠. 비차익 순매수 금요일도 비차익 순매수가 거의 5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몇몇 종목만 그 집에 올리고 우리하고 거리 먼 그런 주식만 땡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또 비차익 순매수 이 부분을 꼭 봐야 된다. 만약 비차익 순매수가 9시 이전에 500억 이상 들어온다면 또 오늘 장은 주가 자체가 예상외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세가 여러분 연속적으로 땡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땡기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이 2000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좀 필요한데 그런 의도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하지만 순환매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본전 이상 온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서 현금화를 갖고 있는 것도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새벽에 글로벌 증시가 1% 이상 빠지니까 전부 주식을 많이 빠진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이 또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하는 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겠죠. MACD 골든크로스 이후에는 주가 빠지면은 원상 복귀되는 원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원심력이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는 원심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하고 모임이 있었죠. 여러분 강연회 서울경제가 시청하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10시 강연회, 1시 강연회, 2시 강연회 있었는데
너무 좋았던 시간 같아요.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 가는 길 못 붙여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여러분하고 너무 반갑고, 앞으로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 뵈는 그런 날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목균역표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미미합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 자체가 미미하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날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는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주가 자체가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둔탁해질 거예요. 굉장히 둔탁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애매기면서 애매긴다는 것은 재미가 없으면서 둔탁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외국인 기관들이 뭐 하방 쪽으로 2조 5천억 끌었고요. 외국인이 1조 7천억, 개인들이 5천억 이래가지고 개인들이 오랜만에 요즘 잡니다. 개인들이 오랜만에 자네요. 다 짧은 난다면 잘 치는데 개인들이 이제 오랜만에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는 정리했고요. 풋옵션 매도가 이제 개인들이 지금 다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서서히 시간 가치에서 죽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가치 놓고 지금 외국인만 돈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곧 기관의 반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관 반격을 꼭 한번 봐주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 개인들이 한 110억 정도, 111억 정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11억 벌고 외국인들이 370억 돈 먹고 있고요. 금융기관이 170억, 투순이 32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만 돈을 먹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돈 먹고 있는데 결론은 이번에 외국인이 끄집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관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는데 기관들은 지금 주가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을 고점에 대량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하고 거기다가 풋옵션 매도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기관은 손해날 게 없는데 이제 개인들이 서서히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들이 콜옵션, 풋옵션 매도하는데 이 매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매도 프리미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매도 프리미엄을 또 기관들이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여러분 아직까지 하지 마시고 프리미엄이 다 죽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NC소프트 몇몇 종목을 집중적으로 선물의 영향으로 속된 말로 취급받고 합니다. 기관들이 삼성전자 1667억, NC소프트,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하고 기관들은 거기 팔았어요. 그런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물에 관련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빼고는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주식이 움직인다. 코스닥은 거의 이제 씨가 말랐다는 것은 사는 게 없어요. 과거도 그랬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이번 전에 코스닥을 굉장히 염려하는 중에 물론 개별 종목이 좀 올라 그랬지만 염려하는 중에 지금 이 고점에 전부 개인들만 코스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코스닥을 갖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510포인트에서 샀습니다. 이 샀던 물량을 계속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꼭지에 이제 코스닥 괜찮다 하면서 계속 팔고 있는데 여기에 좀 안 좁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매물이 이 아래 위쪽보다 매물이 적을 때 그때는 코스닥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520까지는 떨어진다. 저는 다시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가 굉장히 힘든 장세.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올려가 우리 좀 개별적으로 올려야 돼요. 주가가 이번에 연속 4일 정도 떴지만 글로벌 주식가 빠져 떴는데 이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7대 3이었습니다. 이만큼 장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선물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259까지 올라왔는데요. 259니까 여러분 거의 264까지 찍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선물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또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고 제가 볼 때는 화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좀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종목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 몇몇, 그 네이버,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하이닉스 네 종목 빼놓고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10에서 20% 정도 물려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니까 네 종목이 물려가나 괴로워 죽겠다 그래 생각하시면 주식을 못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팔지 말고 복지부동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볼륨 저변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상단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25포인트입니다. 상단이 2025포인트. 주가 볼륨 저변들은 뭐 중간에 이탈할 수 있더라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 한 15포인트의 상승 여력밖에 없다. 15포인트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중단은 여러분 1980P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1980에서 2025 사이에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는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저항이 큽니다. 크지만 주 아래쪽은 저항구에 60까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 있는 부분이다. 결론은 여러분께서 지금 상승이 굉장히 헛헛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에서 공격적인 풀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월 피벗이 여러분 보다시피 아까 그 일봉의 볼륨 저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밖에 안 했는데 피크가 2035P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 뭐 20포인트 먹으려고 빈대가 하거나 신용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조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선물과 옵션 때문에 주가가 그에 따라 오른다는 것을 여러분 놀라셨죠? 과거는 주식이 우선이지만 이제는 선물과 옵션이 주식이다.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만 떼돈을 370억 벌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들이 과연 여기서 끝낼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 6월 만기 큰 장이죠. 일수가 17일 정도 남았습니다. 17일 남았는데 이 17일 동안 굉장히 재밌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금요일 날 장에 가장 웃기는 부분이 삼성그룹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급등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 자체 금융사에서 관리가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땡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그룹 때문에 금요장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그룹 때문에 그 앞으로 또 조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삼성그룹주는 오늘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여러분 현금화를 한번 챙기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힘든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시 국민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 때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습니다. 항시 벽보에 기부 영수증 첨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자기들이 워낙 기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기부 영수증 첨부를 안 한 법조를 통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도 기부 영수증을 꼭 첨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했다. 근데 국민을 위한다면 진짜 평소 때 기부를 넣을 만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했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원피와 관피와 군피와 여러분들도 기부 좀 하시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하지 말고 두 번째 기부를 좀 하시고요. 세 번째는 옵션을 꼭 해가 깡통을 차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군인 장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옵션을 해가지고 부디 깡통 차갖고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옵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좋아라고 제가 옵션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옵션을 해라. 이렇게 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옵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은 오늘은 꼭 쉬어가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십시오. 청송편놈 신창원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심해질 거라 하셨는데요. 일단 추가 상승 부담석 때문에 쉬어가는 전략도 좋겠지만 투매 동참하는 건 지양하자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 현재 9%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흘째 오르고 있죠. 반면 인트로메딕은 지난 금요일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올 이평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목들 AS 부탁드리고요. 또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또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추가 상승 나올지 궁금합니다. 시황부터 점검 도와주시죠.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패턴이 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는 2013포인트 정고점 돌파형 이후에 조정은 5일선까지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지만은 조정폭이 큰 하락보다는 아래꼬리에 그런 모습으로 장중 조정으로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역시나 그 요인들에는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금요일에는 기관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추가 상승폭이 제한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들, 그러니까 투신권의 매도세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체크해봐야겠죠. 삼성전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은 당연 삼성전자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기술적으로는 보시면은 급락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박스권의 상당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게 현재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나온 이유가 상당히 좀 강한 저항으로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저항벽이 145만 원권입니다. 선으로도 좀 그어놨는데, 그 포인트는 삼전이 145만 원을 이번 주에 돌파를 하냐, 아니면 못하냐에 따라서 정고점이죠. 150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145만 원대의 돌파 여부 유심히 보면서 지수 상황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5월 초에 하락하기 직전에 그런 지수대가 562포인트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후에 눌림이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이 562포인트 이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역시나 눌림이 나오면서 장중에 1%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큰 상승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적극 배팅보다는 확인할 거 확인하고 넘어가는 전략을 해서 오늘은 삼전에 145만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지수 변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추천을 드렸던 삼성증권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한다라고 좀 봐야겠죠.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날 한 5% 정도 상승, 그리고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듯 했지만은 121선까지 현재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에 정고점이 되겠죠. 42,50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중장기 추세의 변경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추천드릴 때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중장기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47,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 상승세에 힘입어서 빠른 순환매로 넘어오신 분들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42,500원대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한번 끊고 다시 재매수할지 아니면 홀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삼성증권은 수익의 반면에 인트로메딕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코스닥 지수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역시나 중심에는 61선이 있었습니다.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거래량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하락과 동시에 61선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동반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을 매도 관점으로 좀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으로 저점을 다지면서 오늘 세워놓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상황 지켜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메딕은 오늘의 반등의 여부 지켜보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홀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쪽으로 종목을 한 번 더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겠고요.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번 연도에 특히 연휴가 많이 껴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료성으로 박아두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좀 대한항공인데, 이 대한항공의 실적이 얼마 전에 좀 발표를 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업황 회복에 기대를 걸 만한 상황으로 좀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 낮을 때, 그러니까 즉 워낙 강세가 나올 때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죠. 환율이 10원씩 떨어질 때마다 이익 개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연도가 그 어느 해보다 연휴가 길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화물 수송량까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20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 대한항공이 26,85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포지션으로 상승을 하다가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이 좀 나온 게 31,000원 가격대,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도 아랫꼬리의 모양새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9월달에 있죠.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빅 이벤트도 어떤 관광객 유입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항공 쪽으로도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해서 31,000원대 이탈 시 손절선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1차 한 36,000원 정도 잡으셔서 현재 지수 상승 시에 바닥을 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라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에 들어온 만큼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 지수 흐름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투신권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떤 출발 보일지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